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대구 출신입니다. 제가 사실 가족들이랑 얘기하면 이 자동으로 이게 사투리가 나오거든요. 오늘 그 고향에 있는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사투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예 그냥 사투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나눌 이야기는 첫 번째는 저희 팀에서 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나사 연구소에 오게 되었는지 등의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전자기 스펙트럼, 두 번째, 분광기 스펙트로미터를 알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전자기 스펙트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신호들은 이 전자기 스펙트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구분을 주파수로 나눕니다. 주파수는 쉽게 진동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초에 몇 번 이렇게 진동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쪽에 나오는 이 FM 라디오에서는 메가헤르츠 신호 1초에 메가 100만 번 진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엄격히 진동은 어떤 물질이 이렇게 100만 번 이렇게 진동하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신호가 100만 번 진동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쓰는 게 이 기가헤르츠, 메가보다 1000배가 높은 기가헤르츠는 1초에 10억 번 이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가보다 1000배가 더 높은 게 이 테라헤르츠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테라헤르츠보다 더 높은 주파수로 가면은 적외선이 되고 적외선보다 또 더 높은 주파수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이 가시광선이 되고 이거보다 또 높은 데로 가면은 UV가 되고 이거보다 또 높은 데로 가면은 요거는 뭔지 알겠죠? 요거는 이제 넥스레이. 그다음에 그 다음은 뭐 갯마레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요게 전자기 스펙트럼입니다. 저희 팀에서 하는 일은 이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이 테라헤르츠 신호에 관련된 연구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스펙트로미터 분광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른 거 아시죠? FBI나 CSI 이런 데 보면은 지문을 이용해 가지고 강도를 잡죠. 사람마다 이 지문이 다르듯이 물질마다 이 방출하는 그 신호의 주파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방출하는 그 신호의 주파수를 보면 어떤 물질인지 지문처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여기가 346GHz 신호거든요. 시그널인데 시그널이 CO 일산화탄소에서 나오는 그 신호예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보면은 여기에는 일산화탄소 물질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속한 팀에서 하는 일은 결론적으로 테라헤르츠 주파수에서 이러한 물질을 구별하는 분광기를 개발하는 관련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기 되게 오래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전자기 스펙트럼이랑 그 다음에 분광기 요거를 잘 이용을 해서 요거를 이제 답을 찾게 되거든요. 물감의 재료로 판단합니다. 현대의 그 빨간색을 만들기 위한 물감의 재료와 400년, 500년 전에 빨간색을 만들기 위한 물감의 재료가 다르겠죠? 그러면 저희가 재료를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사용된 물감의 재료를 분석해 보면은 이게 몇 년대의 그림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도 뭐 200년, 300년 지나서 이게 또 가짜로 그려진 그림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라헤르츠 신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게 그 재미있는 게 물질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투시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그냥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옷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그룹에서 만든 측정 장비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그 옷 안에 폭탄을 숨기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이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미 국방부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100m나 200m 전방에 폭탄을 안고 나타났을 때
그거를 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을 하고 저격을 할지 말지 뭐 그런 용도로 용도를 위해서 개발된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들이 팀에서 개발한 장비들을 우주로 보낸 장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그림이 조금 익숙하시나요? 여기 보면은 저희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 밀키웨이 갤럭시입니다. 밀키웨이 갤럭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아이오나이즈 이온화된 탄소의 시그널이 1.9 테라헤르츠 신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1.9 테라헤르츠의 측정기를 우주로 보내고 저희 밀키웨이 갤럭시의 이온화된 탄소의 가스 분포를 측정한 사진입니다. 이런 형태로 전체 과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그룹에서 오존 관련된 측정 장비도 우주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혜성이 있는데 이 혜성이 지구를 돌죠. 지구를 돌다가 태양을 돌다가 태양에 가까이 가요. 태양에 가까이 가면은 태양에 오는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은 이제 열을 받아요. 열을 받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분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물질들이 막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주 과학자라면은 당연히 어떤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지?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알아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지니어인 저희들은 그러한 관련된 측정 장비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H2O 물이 신호가 560GHz 정도의 물의 그 신호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560GHz의 그 분광기 관련 그 측정 장비를 우주로 보내고 여기를 재었더니 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성에 있는 물들을 측정해 봤더니 지구랑 물이 비슷한 데도 있고 지구랑 또 물이 좀 다른 데도 있고 그래서 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지구에 있는 물이 태양을 떠도는 그 해성 가운데 하나가 그냥 지구랑 부딪혀서 지구에 물이 생겼나 뭐 이런 가설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저희 그룹이 이미 우주로 다 보낸 것들이고 사실 앞으로가 또 중요하겠죠. 현재 저희 그룹에서 하고 있는 게 2023년도에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에스트로라는 그 플라이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사에서 그 100일 동안 되게 100일이면 되게 긴 시간입니다. 그 아주 높은 고도로 올라가 가지고 100일 동안 거기에서 우주를 이제 관측을 하는 거죠. 별의 생성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이런 어떤 아까 카본이라든지 탄소화물이라든지 어떤 별 생성 지역의 그 어떤 가스의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러한 것들을 측정하고 하는 그런 게 이제 2023년도에 발표죠. 론칭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2023년도에 이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그때 저기 대구 그분 하셨던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그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이 핵심 기술이 바로 이 반도체 칩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저희 팀이 테라헤르츠 관련 칩의 설계와 제작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었는데 사실 요즘 중국이 많이 올라왔고 유럽에서도 여기에 기술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 그 기술에 많이 따라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의 전공이 원래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핵심 칩 관련된 개발을 하는 게 이제 저의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좀 딱딱한 얘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JPL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2002년도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찍은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제 현재 집사람입니다. 제 집사람을 두 번째 만나가지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사진 포즈만 봐도 누가 좋아해서 쫓아다녔는지 대충 답이 나오죠. 제 집사람이 어머 왜 이러세요 하는 뭐 그런 포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카이스트 거기 박사 1년차 때 카이스트에는 사실 아직 배울 게 많은데 근데 그 배우는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사 1년차 때 이걸 떠나야 되겠다. 미국으로 가야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에서는 졸업을 하려면은 국제 저널에 이제 논문 한 편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그때 뭐 이미 한 5편 정도 가량이 있었기 때문에 졸업하고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잡을 알아보는 상황에 저희 전공하는 사람들이 가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나사 JPL에서 사람을 뽑는다. 아까 포스닥 박사 후 과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뽑는다는 그 광고를 보고 사실 제가 기대를 안 했겠죠. 기대를 안 하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자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연히 이제 기뻤겠죠. 근데 또 다른 반은 영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이거 제가 전화 인터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잘하는 거 있죠? 예상 질문. 예상 질문 제가 30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다 적고 그리고 그때 저희 카이스트에 러시아에서 온 그 교환 연구원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이 지금 생각하면 영어를 잘 못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백인이면 영어를 다 잘하는 줄 알고 제 답안지 들고 가지고 이거 좀 문법 고치고 막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30개 그거를 가지고 제 책상 앞에 인터뷰하는 책상 앞에 다 붙이고 전화기를 이제 받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 지나서 이제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이메일을 받고 저를 하회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제가 저희 교수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여차여차해서 나사에서 저를 뽑기로 됐다. 이러니까 저희 교수님이 이제 너 졸업시켜 주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를 한 10초 정도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자, 막 긴장을 막 했죠.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했는데 교수님이 축하한다. 그럼 연구하는 거 정리하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싸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근데 그 해가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September 11 테러 일어나신 거 아시죠? 뉴욕의 상동이 빌딩이 이제 무너지고 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치겠지 이랬는데 웬걸 한 3주 지나면서 이제 이메일 타이틀이 이제 배드 뉴스예요. 지금 저기 이라크란 전쟁 가게 돼가지고 저를 하회하려고 쓰려고 했던 돈이 지금 없어져 버렸다. 미안하다.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러면 내가 연구소 가서 라스베가스에 내가 학회를 가야 되는데 그 연구소 가서 발표 한번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3주 있다가 또 뭐 또 굿뉴스 그러면서 또 하회를 아니 저를 다시 채용을 하겠대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미 제가 좀 믿을 수가 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가서 연구소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더 이상 뭐 나를 다시 뭐 하회 안 하겠다 뭐 바꾸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소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자님 제가 몇 분 남았죠?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한 1분 정도 남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아들이 현재 2명 있고요. 최근에 제가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원래 그 목표가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미국에서 이제 교수로 뽑아주겠다는 학교도 있었는데, 이거 왜 이러세요 하시는 이분 허리 옆으로 이렇게 저를 멀리 하시는 이분이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포기하고, 제 사랑이냐 꿈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저의 꿈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꿈이 있었는데 갑자기 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시간을 사실 좀 약간 목표가 없이 많이 방황을 하고 시간을 좀 많이 낭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아들에게 했던 얘기가 정말 평생에 이룰 수 없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꿈을 가져라. 예,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책 읽기가 있는데 제가 이건 아마 요 스토리는 아마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제 했던 얘기 그냥 다 잊어먹고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은 정말 내가 평생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큰 꿈을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재미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혹시 학생들이 미리 준비한 질문 중에서 하나만 간단히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그 테라헤르츠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한 가지를 더 하면 아까 우리 성민 박사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테라헤르츠의 그 신호의 문제점은 그 대기 중에서 물이 있을 때 시그널이 다 줄어들어 버려요. 멀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 테라헤르츠 신호의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5G 그 다음에
뭐 4G 하다가 5G 왔고 그 다음에 6G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파수가 올라가면은 시그널을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신호를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게 포인트 투 포인트 디렉셔널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테라헤르츠의 장점도 있지만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안테나와 안테나가 이게 포인트 투 포인트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것과 대기청에서 신호가 멀리 가지 못하는 뭐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